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성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시도해 본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아주 단순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대의 방법인데 오늘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삽목을 하고 한 그루의 식물만으로 만족합니다. 가지 하나를 잘라서 흙에 꽂고 기다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가지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 그 같은 나뭇가지로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의 식물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답은 예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예전 방식은 쓰지 않게 되죠. 이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북미 초기 영국인들의 과수번식법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묘목장도 없었고 화학 호르몬도 없었으며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나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며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삽수를 잃느냐가 갈립니다. 아무도 삽수를 잃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접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완전히 잘려서 모체 식물에서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삽수입니다. 약 55cm 정도의 긴 삽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로 할 건데 무화과나무는 잘 자라서 좋지만 이 방법은 감귤류, 석류, 올리브나무, 그리고 대부분의 목질 과수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전통적인 철제 편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삽수를 편자 위에 올려놓고 철사나 케이블 타이로 조금씩 구부리면서 정확히 그 형태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위쪽으로는 양쪽 각각 7, 8, 9, 심지어 10cm 정도가 튀어나오게 둡니다. 그 부분이 지상부가 될 것입니다. 삽수가 이미 테이프로 감겨있고 고정되어 편자에 부착되었다면 이제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이제 삽수의 아랫부분, 즉 편자와 함께 땅에 묻힐 부분에 2개의 창, 2개의 깨끗한 절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두 부분의 껍질을 제거하고 표면에 살아있는 목질을 완전히 떼어낸 다음 형성층이 있다면 잘 긁어내어 깨끗한 목재만 남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식물이 바로 그 지점에서 반응하도록 유도해서 뿌리가 정확히 그 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을 만든 후에는 상처 부위에 알로에 베라를 직접 바릅니다. 알로에 베라는 뿌리 내림을 촉진하고 목재가 제대로 아물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는 계피가루를 뿌리는데 이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말발굽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화분을 찾습니다. 전체를 넣고 말발굽과 삽수를 완전히 흙에 묻습니다. 위쪽 몇 센티미터, 아까 남겨둔 지상부만 밖으로 내놓습니다. 또한 배양토 역시 좋은 흙이어야 하며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야 하고 물 빠짐이 잘 되며 관수시 뭉치지 않는 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한 비료가 많이 들어간 흙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면서 뿌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흙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너무 무거운 흙을 사용하거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물을 너무 많이 주지만 결국 삽수가 썩게 만들 뿐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삽수는 물이 부족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물 때문에 죽습니다. 한번 심고 나면 물주기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흙은 약간 촉촉해야 하며 젖거나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시원함이 느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너뛰고 나중에 왜 곰팡이가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비닐봉지로 덮어 온실 효과를 내기 전에 천연 살균제를 발라야 합니다. 화학적인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1리터에 계피한 꼬집을 넣고 잘 저은 다음 커피 필터나 얇은 천으로 걸러줍니다. 그것을 분무기에 담아 삽수의 지상부 전체에 분무해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니 온실 안에서는 습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예방 없이 높은 습도는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틀이나 사흘마다 잠깐 열어서 다시 분무하고 다시 닫아줍니다. 거의 수고도 들지 않고 문제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천연 살균제를 분무한 후 전체를 투명하거나 흰색의 비닐봉지로 완전히 덮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닐봉지는 삽수 전체, 즉 지상부까지 모두 덮어야 하며 온실 효과를 내기 위해 잘 밀봉해줍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삽수는 뿌리를 내리는 동안 탈수되지 않기 위해 매우 높은 상대 습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삽수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곰팡이 예방제를 사용하지도 않고 적절한 습도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습도가 없으면 삽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비닐봉지를 닫은 후에는 화분을 간접광이 드는 곳에 두고 절대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은 삽수를 탈수시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부딪히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닐봉지가 계속 움직이면 눈을 문지르거나 삽수를 움직이게 하거나 고정 장치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삽수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부드럽고 일정한 빛을 받으며 갑작스러운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은 방어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인 뿌리 내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위쪽에 새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식물은 먼저 아래쪽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생명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새싹을 틔웁니다. 이런 종류의 번식은 전통적으로 모두 하연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관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연달에는 수액이 아래로 내려가고 식물은 뿌리에서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과 이러한 기술을 사용했던 영국인들 역시 그 시기를 존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삽수가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진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땅 아래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며 많은 경우 작은 새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삽수에서 그런 저항감을 느끼게 되고 야고에서 6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진실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여기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화분을 뒤집어서 완전히 살아있는 말굽, 즉 삽수와 말굽을 함께 꺼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노력이 드러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뿌리가 나타납니다. 건강하고 하얗고 튼튼한 뿌리들입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제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만든 두 개의 창 덕분에 이제는 한가운데를 잘라서 한 그루가 아닌 두 그루의 독립적인 식물을 같은 시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에서 두 그루의 과일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방법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세요. 이 방법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과일나무를 키우는 분과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지식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큰 포옹을 보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